추석 명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성묘를 하거나 또 벌초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날이 좋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벌에 쏘이고 또 뱀에 물리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생활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쯔쯔가무시가 있더라고요. 이 쯔쯔가무시는 뭔가요? 네, 보통 그 가을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찌찌가무시라는 거는 이제 그 병명 이름인데 네, 네. 어쨌든 그 진드기 티푸스라고 하는 그 발열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찌찌가무시 균에 감염이 된 털진드기가 사람을 물려고 이렇게 흡혈하려고 이제 물게 되면 네. 이제 인체로 균이 전달이 되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네. 보통 뭐 증상이라고 하면 발열, 오한 이런 것들, 두통, 이게 감기 증상과 조금 비슷하게 생각되실 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렇게 발진이 나타납니다. 발진이 나타나서 딱지가 않는다고 하죠. 네네. 그런 증세를 보이면 이거는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하실 때 그 팔다리나 이렇게 목같이 노출된 부위들이 있으면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많이 감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환자 발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 모체가 되는 그 진드기가 진드기. 그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온난화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기온이 1도 정도 상승을 할 때마다 우리가 환자 수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한 5%씩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1990년대에는 한 250명 내외 정도가 이제 환자가 발견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연간 한 10,000명 이상씩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90% 정도는 네. 다 이 9월에서 11월 정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치명률이 좀 높아요. 사망률이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 네. 이런 기사가 사실 가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네. 보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음. 이게 진드기 때문이라고 하면 사람 눈에 진드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식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게 그 신체가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긴팔 입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뭐 톳이나 양말 이렇게 노출 부위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야외 활동하실 때는 해충 기피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풀밭에 직접 눕거나 내지는 뭐 앉거나 하지 마셔야 되니까 네. 돗자리 쓰시는 게 좋겠고요. 풀숲에서 용변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사타구니나 이제 엉덩이나 이렇게 습한 부위에 물리게 되면 감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야외 활동 이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좀 털어주시고 세탁하시고 그리고 목욕이나 샤워하셔서 좀 씻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쯔쯔가무시가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균을 매개하는 게 진드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조심해야 할 매개 감염병이 있나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진드기 비슷한 종류의 진드기기는 한데 뭐 우리가 그 뭐 소피 참 진드기 이런 다른 종류의 진드기들을 통해서 또 감염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을철에는 특히 이제 들쥐나 아니면 소돼지, 닭 같은 일종 가축들에 의해서도 매개 감염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보통 야외 활동하실 때 논밭 주변에 물웅덩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들은 아마 이제 균에 감염된 그러니까 오염된 물일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직접 뭐 손 담그시다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하시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뭐 진드기도 무섭지만 그 곤충 가운데 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버스 탔는데 버스 안에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일단 그 벌초하다가 벌에 쏘인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벌 쏘임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벌쏘임 사고가 연중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7월에서 뭐 8,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그 기온 상승이 되면서 그 말벌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 개체가 이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여름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일단 개체 수가 많아진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될 텐데 연간 평균으로 본다면 한 5천 건 이상 사고가 접수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8, 9월에 50% 정도가 다 분포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추석 성묘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가을 산행 때 많이 사고가 나니까요.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벌쏘임 사고는 사실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평균 그래도 한 9명 정도는 사망을 하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죠. 네, 네. 네. 저 예전에 한번 벌에 쏘여본 적이 있어요. 빨래를 이렇게 넣는데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빨래를 걷다가. 근데 쏘였는데요. 제가 그때 제 생각에 초등학교 때 된장을 바르면 된다 그래가지고 된장을 정말 바른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뭐 된장을 바른다, 간장을 바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게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벌에 쏘이면 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뭐 단순하게 조금 붓거나 통증이 조금 있거나 하는 정도로 그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기는 한데 네. 그렇지 않고 호흡곤란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119 부르셔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별에 한 번에 여러 번 쏘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입안을 쏘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종류 중에 하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벌에 예전에 입술을 쏘인 적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은 다 뻔했네요. 윗 입술이 쏘여보셨네요. 이만큼 네. 부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손도 많이 쏘여보고 여기저기 어릴 때 많이 쏘여봐서 무섭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바로 뱀입니다. 뱀 생각만 해도 막 무섭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독사도 살고 있어서 벌초나 성묘 갔을 때 물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뱀물림 사고 환자가 점점 늘어나기는 해요. 최근에 한 5년 정도 평균 보면 이제 13,000건 이렇게 신고가 되기는 하거든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뱀물림 사고는 마찬가지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일어납니다. 야외 활동이 많기도 하고요. 딱 지금이네요. 네, 휴가나 뭐 성묘철 이런 네. 때에 많이 발생하고 또 농사철이기도 하니까 환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독성으로 본다면 9월이 가장 독하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독사나 살무사 같은 이제 독성 때문에 신경계가 마비돼서 종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뭐 심각한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독성들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뱀물림 사고에서는 사실 이빨이 네. 위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온다든가 하는 폐혈증. 경우들이 훨씬 더 위험한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행히 뱀의 개체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응급의료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뱀에 물리게 됐을 때 입으로 독을 빼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런 말도 뱀이 있죠. 어떤 뱀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물리게 됐을 때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뱀을 확인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실제로 뱀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네. 특히나 뱀의 얼굴을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네. 네, 최근에 대부분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뱀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신다 하셔도 이게 어떤 종류의 뱀인지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 뭐 독을 한마디로 주사기로
찔러서 넣은 것 같은 형태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입으로 빨아낸다거나 아니면 이 부위를 이제 상처를 절개를 해서 피를 흘리게 하면 뭐 독이 빠져나올 것 같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가급적이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119에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뱀에 물렸던 장소를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뱀이 한번 공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물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을 했다면 조금 이제 그 몇 발자국 떨어진 곳으로 옮겨 주시는 게 좋고요. 혼자 계셨다 하더라도 이제 몇 발자국 움직이셔가지고 그 장소를 조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보통 뭐 응급처치라고 해가지고 알려져 있는 이제 뭐 상처 부위를 좀 뭐 심장보다 낮게 한다든가 상처 부위 좀 위쪽을 묶어준다거나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뭐 물리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뭐 산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뭐 물가에 숲이 풀숲이 우거진 곳 이런 곳에서 뱀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실제로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신으신다든지 긴 바지를 입으신다든지 해서 몸을 좀 보호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수풀이 우거진 곳은 조금 피해서 걸으셔야 되겠죠. 길 가운데 쪽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나 만약 길이 없는 곳에서 이제 산행을 하신다거나 하면 그 긴 막대기 같은 것으로 풀을 이렇게 휘휘 저어가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 것이 좀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진드기, 벌, 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조심해야 될 해충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쥐나 박쥐 같은 거는 또 어떤가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치류, 들쥐 같은 것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요즘은 더위가 심해지면서 여름 모기보다 가을 모기가 더 독하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가 오히려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관찰이 되거든요. 가을 모기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해충들이 집 안으로 서식처를 옮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해충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을철 야외 활동에서 주의해야 될 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점들은 꼭 좀 챙겨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야외 활동하실 때 긴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 하는 것들은 의료적인 처치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처치나 뭐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안전하게 보내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교차가 최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것이 이제 환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환절기에 호흡기 건강에도 좀 빨간불이 켜지는데 특히나 그 비염이 있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비염도 이제 막 활성화될 때고요. 또 코로나로 걱정이기도 하지만 감기도 많이 걸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스크를 꼭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